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오늘도 평온하시죠? 기름값이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춰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계실 겁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 여유 솔직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시고 계신 그 커피 한 잔 값이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그 가격표 안에 중동의 미사일이 들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중국의 조용한 배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5차 협상까지 갔지만 결론은 없습니다. 테이블 위에서는 외교관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있는데 테이블 밑에서는 중국이 조용히 이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버텨, 우리가 있잖아. 이 한마디가 협상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찰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건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는 순간 호르무즈는 봉쇄됩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여러분의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아슬아슬한 얼음판 위에 서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작년 이맘때랑 가격표를 비교해 보셨나요? 계란 한 판, 식용유 한 병, 라면 한 봉지. 하나하나는 몇백 원 차인데 장바구니 하나를 채우고 나면 어느 순간 10,000원짜리가 두세 장 더 나갑니다. 그냥 물가가 올랐다고요? 아닙니다. 그 가격표 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 테이블이 흔들리고 있는 중동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금 핵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5차 협상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습니다. 이란은 버팁니다. 왜 버틸 수 있을까요?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란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가 네 석유 다 사줄게. 달러 없어도 돼. 버텨. 이 한마디가 협상 테이블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타협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협상이 결렬되는 순간 이란이 꺼내들 카드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입니다. 폭 33km짜리 이 물길 하나가 막히면 전 세계 석유의 20%가 멈춥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름을 태워 움직이는 배가 멈추고, 배가 멈추면 공장이 서고, 공장이 서면 마트 진열대가 비어갑니다. 우리 장바구니에 포탄이 떨어지는 건 그 순서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설계한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불을 끄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불쏘시개를 던지고 있는 그 나라. 그 민낯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97. 전 세계 해상물 동량의 97%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97%가 갑자기 굳어버린 겁니다. 손발이 저리는 게 아닙니다. 장기가 멈춥니다. 사람이 쓰러집니다. 호르무즈가 막힌다는 건 딱 그 얘기입니다. 대체 경로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이 해협은 외통수입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빙 돌아가면 운송 기간이 2배, 비용은 3배가 됩니다. 기업들은 버티다 못해 가격을 올립니다.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여러 번 앞으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가 바로 이 해협 옆에 있습니다. 미국이 꺼내드는 카드는 역봉쇄입니다. 이란 선박을 막고 이란 항구를 틀어 쥐는 겁니다. 봉쇄 위에 봉쇄가 겹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는 단순히 막힌 게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유조선이 지나가야 할 바다가 미군 함정과 이란 미사일이 대치하는 화약고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찰 준비가 돼 있습니다. 5차 협상까지 갔지만 미국과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강경하게 버틸 수 있는 건 중국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이란산 석유를 위안화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이 먹히질 않는 겁니다. 봉쇄와 역봉쇄가 충돌하는 순간 세상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그 나라.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순간도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평화를 원합니다.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입니다. 품격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미 정보당국이 포착한 사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는 화물 속에 맨패즈가 실려 있었습니다. 맨패즈가 뭐냐고요? 어깨에 메고 쏘는 휴대용 미사일입니다.
미군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평화를 외치는 입으로 말하면서 손으로는 칼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협상 결렬 전부터 이미 이란의 뒷배를 자초했습니다. 위안화로 이란 석유를 사들이며 제재망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걷어찰 배짱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중국의 보증수표 때문입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협상은 진작에 타결됐을 겁니다. 호르무즈는 지금도 열려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중국이 단순히 이란 편이라서가 아닙니다. 계산이 훨씬 정교합니다. 중동이 불안할수록 유가는 오릅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달러 수요는 커집니다. 달러 수요가 커질수록 미국의 힘은 세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불쏘시개를 던진 겁니다. 협상 결렬은 중국이 설계한 판의 결과물입니다. 앞에서 악수하고 뒤에서 칼 건네는 나라. 그 나라가 이번엔 훨씬 더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기름보다 무섭고 미사일보다 조용한 무기입니다. 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황산이라는 단어, 화학 시간 이후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바로 이 황산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황산이 뭐 대수냐고요? 잠깐만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배터리, 황산 없이는 못 만듭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회로를 세정할 때도 황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먹는 쌀과 채소를 키우는 비료에도 황산이 핵심 원료입니다. 황산은 석유처럼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현대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안 됩니다. 황산이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타이밍을 보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고 호르무즈가 봉쇄되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진 바로 그 순간입니다. 중국은 이 혼란을 기다렸다는 듯이 황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골라 두 번째 칼을 꽂은 겁니다. 호르무즈로 전 세계의 발을 묶고 황산으로 공장의 숨통을 끊는 겁니다. 두 개의 칼을 동시에 들이미는 전략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황산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습니다. 대체 공급처가 있냐고요? 단기간에 없습니다. 호르무즈처럼 이것도 외통수입니다. 석유가 막히면 에너지가 흔들립니다. 황산이 막히면 생산 자체가 멈춥니다. 에너지 위기와 생산 위기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황산도 호르무즈도 사실은 더 큰 판을 위한 포석입니다. 달러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은밀한 작전, 그 전모를 공개합니다. 이란은 지금 숨이 막혀 있습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국제 제재는 더 강해졌습니다. 달러 거래는 봉쇄됐고 석유를 팔고 싶어도 살 나라가 없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질식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중국이 나타납니다. 달러 필요 없어. 위안화로 결제해줄게. 석유 우리한테 팔아. 이게 바로 페트로 위안의 실체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산소를 건네는 격이니까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닙니다. 석유는 지금까지 반드시 달러로만 거래됐습니다. 그게 달러 패권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고리를 중국이 끊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리가 실제로 끊기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 이후 이란은 노골적으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위안화로 사들이며 제재망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달러 패권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이 균열이 커지면 벽 전체가 무너집니다. 위안화로 석유를 사는 나라가 늘어날수록 달러의 힘은 조금씩 빠집니다. 달러의 힘이 빠지면 미국의 제재는 무뎌집니다. 미국의 제재가 무뎌지면 중국은 더 대담해집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도미노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은 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게 괜한 말이 아닙니다. 달러의 심장을 건드렸으니까요. 강들이 이렇게 체스판으로 움직이는 동안 그 판 위에서 흔들리는 건 결국 우리입니다. 그 도미노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체스판 위에 왕과 여왕이 싸우는 동안 가장 먼저 쓸려나간 건 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졸입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유가가 폭등합니다. 트럭이 멈춥니다. 마트에 물건이 안 들어옵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동시에 황산이 막히면서 반도체 공장이 섭니다. 기업 실적이 박살납니다.
여러분이 매달 조금씩 사모은 그 ETF, 그 주식, 그 펀드가 파랗게 질립니다. 한 달 만에 몇 년치 수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역봉쇄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란 항구를 틀어주고 이란 선박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봉쇄 위에 역봉쇄가 겹치면서 호르무즈는 완전히 전쟁터가 됐습니다. 유조선이 지나가야 할 바다에 미군 함정과 이란 미사일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 해역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다닐 수 있어도 아무도 배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물리적 봉쇄보다 더 무서운 심리적 봉쇄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흔들리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고용이 줄면 소비가 꺾입니다. 소비가 꺾이면 경기가 침체로 빠집니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 충격이 2배, 3배로 증폭됩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파도를 맞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급망 암흑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을 뒤집을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5주 뒤 그 답이 나옵니다. 그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5주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미중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호르무즈는 막혔고 황사는 끊겼고 유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자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회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그 순간 2026년 하반기 경제 지도가 통째로 바뀝니다. 왜 미중 회담이 열쇠냐고요? 중국이 이란의 뒷배를 거두면 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멈추고 무기 지원을 끊으면 이란은 버틸 수 없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립니다. 황산이 풀립니다. 시장이 숨을 돌립니다. 반대로 회담이 결렬되면요. 중국은 더 대담하게 이란을 밀어줍니다. 봉쇄는 장기화됩니다. 공급망 암흑기는 현실이 됩니다. 이건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아파트값이 버티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내년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을이 되느냐 갑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강대국 2명이 악수를 하느냐 주먹을 날리느냐가 내 통장 잔고와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까요? 관세 카드를 더 세게 쥐어짤까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까요?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절대 먼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미 이란을 통해 미국을 한번 흔들어봤고 그게 먹혔다는 걸 압니다.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존심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를 기다리며 떨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움직일 건가요?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가 패닉에 빠져 주식을 던질 때 조용히 사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풍락 때 계좌를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바닥에서 방아쇠를 당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호르무즈는 막혔습니다. 미국은 역봉쇄로 맞섰습니다. 중국은 황산을 끊고 위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폭등하고 공장은 멈추고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입니다.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뉴스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계좌 앱을 지우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지형을 읽는 길입니다. 파도가 와도 서퍼는 탑니다. 파도가 무서운 사람만 물에 잠깁니다. 5주 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 판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움직이는 돈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오히려 오르는 자산이 있습니다. 위기의 구조를 읽는 사람은 그 돈의 흐름을 먼저 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인사이트를 단순한 지식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내 자산을 지킬 무기로 쓰십시오.